안녕하십니까. 고덕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금요일 오후인데요. 날씨가 서서히 추워집니다. 오늘은 삼성 파운드리 얘기인데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정말 지난 상반기만 해도 한 1조 5천억 정도의 적자를 봤었고 당연히 이번 3분기에도 적자가 났었고 그 다음에 또 4분기에도 적자를 볼 것인데 그런데 뉴스를 많이 보면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뿐만 아니고 내년에 3나노 2세대를 이제 2나노라고 이름을 명칭을 했는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하고 이나노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드릴 CNT 펠리클입니다. 펠리클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블로그 글을 며칠째 썼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하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목을 사실은 이렇게 안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바꿨습니다. CNT 펠리클이 마법의 무기가 될까? 정말 이 펠리클 개발을 했는데 이 펠리클이 아주 굉장히 성능 좋은 게 개발한 것은 맞는데 파운드리의 모든 수율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삼성전자가 총체적 난국입니다. 심지어 많은 그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주가를 방어를 했지만 어제는 49,9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오늘은 또 상당히 또 회복을 했거든요. 언론들은 날마다 그냥 문제점이 이거다 발표를 하고 하지만 해결책은 또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난 10월 달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쿠스 2024라 그러는데 이게 아마 그 반도체 중에서 포토마스크 쪽의 그 부분에서 아마 이 심포지엄이나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장비 업체인 FST가 수율 94%의 CNT, 그러니까 저 탄소 나노 튜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펠리클을 개발했던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요 내용이 서울경제신문에만 나왔지 다른 데는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불화수소. 이 불화수소는 또 뭐냐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2017, 19년 7월에 지금은 고인이 된 일본의 아베 수상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 부품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수출을 막아버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불화수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이 불화수소의 오염이 수율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 소부장 중에 아주 그냥 유망한 FST입니다. 이게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자, 펠리클이라는 게 뭐냐?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는 얇은 보호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용어지만 가볍게 본다 그러면 이게 포토 마스크입니다. 포토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UV 빛을 쏘면 여기서 반사가 돼서 여기서 웨이퍼에서 이걸 그리는 거죠. 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파티클 이게 먼지죠. 먼지가 여기에 달라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 포토 마스크요. 한 장에 한 10억 정도 합니다. 10억 정도. 그래서 이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펠리클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오늘 펠리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펠리클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는 3나노에서는 이 펠리클 없이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토 마스크에 마스크가 이제 자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위와 같은 얇은 투명한 막으로 오염 입자가 마스크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 그림은 펠리클 유무에 따라서 오염도 차이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그 펠리클이 없이 하는 거예요. 펠리클이 없으니까 이 마스크에 이렇게 오염 물질이 많이 붙어 있는 거죠. 파티클이 많이 붙는. 근데 이게 이제 펠리클이란 말이에요. 펠리클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오염 물질이 별로 없는 거죠.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삼성전자가 수율하고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펠리클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있어요.
펠리클을 사용하면 여기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마스크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산성은 떨어지고 불량률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3나노 정도, 3나노에서 수율이 대략 알려지기는 20, 30%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주의 고객사들이 20, 30% 그러니까 웨이퍼 한 장을 만들면 70 내지 80%가 불량이에요. 그걸 누가 사 쓰겠습니까? 그런데 펠리클을 사용하면 불량률이 떨어지고 마스크를 세척하는 주기가 이렇게 좀 줄어들고 마스크의 수명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단점이고 여기는 아니죠. 여기가 지금 단점인 거고 다시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단점이지만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펠리클을 사용하면 빛이 펠리클에 흡수되어 생산 속도가 떨어지지만 마스크 오염으로 인한 불량률이 낮아져서 수율 상승, 마스크 세척 주기 이런 게 그러니까 세척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줄어들고 시간이 줄어들 만큼 추가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 낮아진다고 하지만 이게 100% 팩트는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굉장히 그 이점이 있는 펠리클을 그럼 왜 삼성전자가 펠리클을 사용하지 않았냐? 이게 펠리클입니다. 이게 펠리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벨기에 아이맥 아주 유명한 회사죠. 거기서 CNT라는 게 탄소 나노 튜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용한 EUV 펠리클. 그러니까 EUV 펠리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펠리클이 아니라. 그래서 요 이제 개발 소식이 삼성 파운드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래서 아직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가 80% 정도의 수율을 달성하려면 펠리클이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지금 며칠째 지금 블로그를 쓰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미국에서 전화를 받기 전에는 이 펠리클만 잘 되면 삼성 파운드리가 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일 SFT가 만든 투과율 94%의 펠리클을 EUV에 이용을 해가지고 3나노든 2나노든 썼어요. 현장에 적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 30%의 수율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V용 펠리클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포토마스크에 먼지가 달라붙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펠리클의 이 얇기가 얼마나 얇은지 어떤 블로그에 보니까 표현을 그 서울 광장에 그냥 랩으로 쫙 깔아놓는 그 정도로 극악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TSMC는 3나노에 자체 제작한 EUV용 펠리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투과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3나노 EUV 공정에 펠리클 없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적당한 펠리클이 없을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우리 그 소부장 업체 중에 한 두 군데다가 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펠리클을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발이 잘 될 거를 아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무리 클린룸에 먼지 관리를 잘한다 해도 이것 때문에 수율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펠리클이라는 거는 투과율이 중요한 거예요. 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안경이 이게 만일 뿌옇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예로 든다면은 보호 필름을 씌우더라도 화면이 깨끗하게 잘 보여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펠리클 투과율이 100%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ASML이 2016년에 이제 EUV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펠리클을 또 만드는 거예요. 투과율을 78%. 그러면 나머지 22%라는 거는 뭐예요? 불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MK1 1.0을 개발했었고 2018년에는 이거를 투과율을 80%를 올렸고 20년에는 83%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3나노를 생산하려면 최소 투과율이 90%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83%라는 얘기죠.
근데 1만 시간 정도, 10,00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ASML의 MK4.0 한 장이 35,000달러. 그러니까 요 투과율이 90%가 9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한 장이 얼마냐? 35,000달러. 대략 한 4천만 원 후반이 되겠죠. 막 요즘 환율이 높으니까 1,400원을 대입하면은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비싼 소모품이지만은 10,00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장에 10억 원씩 하는 포토 마스크를 더 오래 쓸 수가 있잖아요. 밥값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ASML 투과율이 90% MK 4.0을 이걸 개발을 했는데 일본의 미쓰이 화학에서 생산을 하겠는데 이게 수율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수율이 문제인 거예요. 미쓰이 화학도. 그러니까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저것조차도 안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펠리클입니다. 요게 펠리클이고 ASML에서 사진을 제공한 겁니다. 요 펠리클이 한 장에 거의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저거를 앞에 그 포토마스크에 잘 장착을 해야 되지 이 제품이 잘 나오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저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평택 캠퍼스에 이 건설하는 거 이런 거를 전하기로 했는데 자꾸 삼성전자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 좋은 소식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어렵지만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언론에 나와 있는 거 이해가 되는 부분을 글을 올려서 올리거든요. 펠리클을 만드는 한국의 기업 2개, 그 중에 하나가 SFT예요. SFD 여기 우리 소부장 중에서 아주 유망한 회사입니다. 여기에 두 곳 중에 두 곳에 658억과 430억 원을 투자를 해서 90% 이상의 펠리클을 만들 위해 공동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ASML의 4.0이 생산되기를 MK 4.0이 생산되기를 기다리면서 저렇게 개발을 했는데 저기에서 지금 바쿠스 2024에서 이 투과율이 ASML도 하지 못한 94%의 투과율을 이거를 저기 만들었다고 하니까 94%를 만들었다고 하니 우리 소부장이 얼마나 그냥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요 94% 펠리클을 빨리 도입을 해서 수위를 올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펠리클 없이 3나노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가 90% 펠리클이 부착되었을 때 수율이 어떻게 될까? 자, 지금 이 90%가 아니라 94%겠죠. 요게 SFT의 펠리클을, CNT 펠리클을 장착을 해서 이제 그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할 때 과연 수율이 얼마나 나올까? 과연. 그러면 지금은 펠리클이 문제가 돼서 수율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펠리클을 이제 공동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생산 라인에 적용된지는 모르겠어요. 뭐 우리 평택 캠퍼스의 P2나 P3의 파운드리에 50%가 지금 콜드 셧다운 됐잖아요. 그치 나머지는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화성에 또 라인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SFT에서 만든 이 그냥 CNT 투과율 94%의 펠리클을 빨리 적용을 해야 되겠죠. 하고 있겠죠. 그래서 투과율 94%는 TSMC 85%보다 월등히 높고요. 미쓰이 화학에서 만드는 ASML의 MK 4.0보다 90%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4에서 9%의 투과율이 높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수명도 20배래요. 아까 1만 시간이라고 그랬죠. ASML이. 1만 시간인데 자 20배라 그러면 20만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20만 시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600 얼마, 400 얼마를 투자를 한 밥값을 톡톡히 할 수가 있는 거죠. 20만 시간을. 그리고 일종의 이제 직물, 패브릭처럼 만들어져서 강도가 또 강하대요. 그래서 상용화 작업까지 완료한 듯 하다 그래요. 테스트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많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라인에다 적용을 해서 이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CNT 펠리클에 대한 이 보소 이게 이제 서울경제에 나와 있던 거예요. 여기 삼성 마크가 있죠. 삼성 자체 개발이 한 게 아니고 SFT하고 개발을 해서 이래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투과율이 나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놓으면 CNT가 95.6인데 이게 94.6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균 아마 94% 정도 되는가 봐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이 EUV 뭐 이렇게 해가지고 94%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아마 든든한 백이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나노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빅테크 그룹들하고 이나노에 대한 협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쿠스 2024에서 탄소 나노 튜브 CNT 펠리클 상용화를 위해서 특성했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말씀해준 것처럼 이번에 SFT와 개발한 CNT 펠리클이 EUV 빛을 극자외선을 94% 이상 투과시켰다. 이상이에요. 이상. 94%가 아니고 기존 펠리클 투과율보다 5 내지 6%, 5 내지 9%겠죠. 이렇게 높은 시점이에요. 그런데 SK 하이닉스조차도 하이 NA 차세대 EUV죠. 하이 NA EUV를 도입하기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CNT 탄소 나노 튜브 펠리클은 웨이퍼 위에 빛으로 회로를 새기는 노광 광정에서 활용되는 소조인데 펠리클은 빛이 회로를 새기 위해서 거쳐가에는 마스크를 보호하는 덮개예요. 제가 위에서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업계 한 관계자가 말하기를 CNT 펠리클은 대만 TSMC도 양산 적용을 위해 개발해 사활을 건 기술이다. 사활을 건 기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즘 평택 캠퍼스에 파운드리 라인을 50%를 골드 셧다운을 했다 하면서도 자꾸 이나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이 펠리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서울경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용화 속도를 자꾸 끌어올리고 있는데 구독 달팽이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삼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SK도 손을 대고 있고 삼성전자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달팽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